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두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자, 이렇게 96,900원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직전의 고점 구간도 또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거의 베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D-2 단 이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한 주에 좀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산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봐요. 왜? 오늘 코스피 역시 이렇게 연일 신고가 4,081포인트. 우리는 20년 만에 찾아온 이 국장의 대세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략을 해야 되는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음봉을 나타내면서 잠시 주춤을 하기도 했었지만 금세 또 회복이 됐죠. 나스닥 잘 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과는 이미 합의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만우가가 될지 또는 마스가가 될지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요 네 가지인데요. 사실 요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이렇게 현재로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 미중 관계. 두 번째는 CPI에 대한 결과값.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트럼프가 말한 우리 한국과의 요 빅딜 가능성이겠죠.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금요일장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요 미중 관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트럼프는 한국에 방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애티튜드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측치가 3.1%였는데 3%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었다라는 거고, 이 수치가 더 낮게 나왔다라는 건 연속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거의 확정시키는 것과도 같은 결과값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는 1번, 2번, 3번이 해결된 상태고 우리는 지금 이 트럼프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가 충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처럼 이러한 봉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고 우리는 올라갔을 때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두산의 공략 포인트는 이 5일선과 11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챕터가 다시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정배열 구간이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라면 특히나 남은 한 주는 어제의 종가를 두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내려오면 땡큐고 안 내려오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번 주 한해서 개인적으로 현재의 구간은 역시나 이달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러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 역시 자연스럽게 버텨낸다면 그때부터가 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서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을 하시기 전에 자, 결론부터 좀 도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 강세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인지를 해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 제가 봤을 때는 남은 한 주 역시 이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거든요.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매수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0월 28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0월 29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나노캠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인 동반된 2차 전지적을 눈여겨보자. 자, 그 중에서도 나노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일단 요 수급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이 기술주 위주로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나노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의 고점 구간을 이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돌파를 시켜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돌파를 시켜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뺀 다음에 이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한 게 있잖아요. 자,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화요일장이 어땠었죠? 요 5일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좀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정배열 구간.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나노캠텍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그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에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노캠텍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꽉 채워서 30% 상한가 도달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요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10월 29일 수요일 오늘장 마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요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충만했고, 또 한편으로는 피로감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앞에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강조드릴 건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이 변한 게 없습니다. 자, 물론 계절적으로 이렇게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장이 펼쳐지곤 하지만 우리가 지난달 9월 달을 봤을 때 우리가 약세장을 경험했던가요? 절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가 살아있는 한 장기적으로 우리는 상승을 외치고 요 안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땠었죠? 또 묵직하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코스피는 신고가입니다. 지수, 테마, 종목 다 버텨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섹터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제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올라와준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가 좀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어느 한 특정 테마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 그냥 딱 한 가지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넉넉고 있다가는 결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 요거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요일장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요. 미장은 굳건하게 버티는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죠. 지금의 국장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담는 게 이득인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이번 주도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월 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데자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오늘자로 방한을 했죠.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증시의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최근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은 근래에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요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왔죠. 이제 에이펙 10월 31일입니다.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에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현재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에 현재 협상이 나온다면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에이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인지해 주시면서, 현재 여러분들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